미안해. 난 정말 몰랐었어. 나를 배신하고 간 여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연회장 안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43세 강태호가 묵직한 크리스탈 트로피를 두 손에 들고 서 있었죠. 올해의 기업인 상, 대한민국 IT 업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태호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가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트로피를 받아든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 태호는 이상하게도 텅 빈 방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연회장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에 작은 전시 공간이 보였고 후원 아동 미술 전시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심코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어요.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서툰 선과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어린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희망 보육원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두 점의 그림 앞이었어요.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은 우리 아빠의 의자였습니다. 식탁에 엄마와 두 아이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텅 빈 의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죠. 빈 의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두 번째 그림은 엄마를 지켜주는 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큰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여자와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지만 엄마의 눈가에는 파란색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림 속 남자아이의 왼쪽 볼에는 선명한 보조개가 그려져 있었고 여자아이의 눈 밑에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죠. 태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볼을 만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보조개가 있다는 것을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죠. 태호는 11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림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작품 배치표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과 가녀린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왜인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림과 여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것은 11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그 따뜻함 뒤에 얼마나 깊은 자책감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태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배치표를 정리하던 여자가 몸을 돌렸어요. 태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죠. 11년 전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어요. 지훈도 태호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훈의 얼굴은 1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예전보다 더 야윈 것 같았어요. 태호는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 씨,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죠. 태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전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발을 떼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엉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연회장에서는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사람들 틈에서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지훈의 얼굴로 가득했어요. 무대 위로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희망 보육원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소개가 흘러나왔죠. 태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처럼 보였어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패였고 여자아이의 눈 밑에는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까 전시장에서 본 그림 속 아이들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왼쪽 볼 보조개, 눈 밑 작은 점. 그것은 태호 자신이 가진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 비서가 놀라서 뒤따라왔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아직 만찬이 남았는데. 먼저 나가 있어. 태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주차장을 향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훈, 그 아이들, 그림, 보조개, 점. 모든 것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둑한 불빛 아래서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가 멈춰섰죠. 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남자는 차 문을 열어주며 지훈에게 환하게 웃었고 두 아이는 그 남자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노래 어땠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최고였어, 하은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재혼을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1년이 흘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테일라이트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태호는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차가 준비됐습니다. 태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지훈과 두 아이, 그리고 그 남자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어요. 왕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태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11년 전 그가 선택했던 이혼. 그때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후회였습니다. 왼쪽 볼 보조개를 가진 남자아이, 눈밑점을 가진 여자아이. 그 아이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놓쳐버린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듯한 불안감이었죠. 차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마음속 어둠은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왼쪽 볼 보조개와 눈 밑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죠. 새벽 4시 태호는 결국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1년 전 지훈과 함께 찍은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도 행복해 보였죠. 태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11년 전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 지훈의 계좌로 들어간 5억 원, 그리고 이혼 합의서.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걸까?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가슴 한편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왕 비서를 불렀습니다. 희망 보육원에 대해 알아봐. 왕 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보육원이요? 갑자기 왜요? 후원을 하려고. 우리 회사 AI 교육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태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왕 비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태호를 쳐다보았어요. 회장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신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기업의 사회 환원 사업이잖아. 태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사흘 후 희망 보육원에 미래온의 후원 제안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익명 후원이었어요. 태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재단 명의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보육원 측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 태호는 직접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설치 업체 직원으로 변장한 채였어요.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왕 비서는 차 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가셔야 해요? 제가 대신 갈게요. 됐어. 나도 현장 점검 좀 해야지. 태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러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죠. 보육원 정문에 들어서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래온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AI 교육 시스템 설치하러요. 태호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조심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는 그 소리에 이끌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쌍둥이 남매가 보였어요. 민준이와 하은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공을 주고받으며 제잘거리고 있었죠. 태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왼쪽 볼 보조개가 패였고 하은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눈 밑점이 보였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일까? 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강렬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답답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설치 작업이 끝나고 태호는 슬쩍 아이들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고 안을 살피는데 칫솔꽂이가 보였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강민준, 강하은. 태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까 그 경비원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화장실 시설 점검을. 점검은 무슨, 아이들 칫솔을 만지려고 하잖아. 당신 수상한 사람이구만. 경비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호는 당황해서 손을 들었어요.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설치업체에서 애인 요새 변태들이 온갖 수법을 다 쓴다니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 경비원은 태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로 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죠. 아저씨, 잠깐만요. 오해예요. 태호는 황급히 설명했지만 경비원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오해는 무슨, 당신 같은 사람 한둘 봤나? 아이들한테 손 떼려고 하는 거 뻔히 보여. 제발 좀. 정말 아닙니다. 태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왕 비서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출발해. 네. 회장님, 무슨 일이? 빨리.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경비원이 손을 흔들며 뭔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죠. 칫솔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죠. 차는 어둑해진 거리를 달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집착에 가까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며칠 후 태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류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민준이의 보조개, 하은이의 점. 자신과 똑같은 그 특징들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응, 들어와.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더니 태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회장님,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태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왕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보육원에서 도망치듯 나온 일 이후로 회장님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때 보육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 이상하시잖아요. 왕 비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왕 비서, 너 사설 탐정 같은 거 아는 사람 없어? 네. 사설 탐정이요? 왕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DNA 검사를 해야 하는데 조용히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회장님, 설마 불륜조사 같은 거 하시려는 건 아니죠? 왕 비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호는 피식 웃었어요. 불륜은 무슨 개인적인 일이야. 알아봐줘. 네, 알겠습니다. 왕 비서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11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들이 생생했습니다. 지훈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5억 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었죠. 태호야, 그 여자가 돈 챙겨서 바람 피운 거야. 이혼하는 게 나아. 태호는 그때 분노로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변명도 안 했을까? 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그저 눈물만 흘렸을 뿐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죄책감의 증거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면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일주일 뒤 왕 비서가 사설 탐정 연락처를 가져왔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만남을 잡았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50대 중반의 탐정을 만났습니다. 강태호라고 합니다. 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의뢰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꺼냈습니다. 태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희망 보육원에 있는 쌍둥이 남매의 DNA 샘플을 구해주실 수 있나요? DNA 샘플이요?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탐정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면 충분합니다. 탐정은 수표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둘이서 손잡고 걷던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태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지훈은 항상 따뜻했어요. 자신이 야근할 때면 회사 앞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없이 옆에 앉아 위로해 주었죠. 그런 사람이 정말 배신했을까?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도 명백했습니다. 사진, 돈, 모든 게 확실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태호야, 요새 바쁘냐? 집에 한번 들러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태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11년 전 이혼을 주도했던 바로 그 사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태호는 다시 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샘플 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한 붓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어요. 탐정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3일 안에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하지만 태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보조개와 젖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지우는 왜 11년 동안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태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까요? 태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3일 후에 나올 검사 결과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그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왕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호를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드디어 그날 오후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회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아직 회의가.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다시 하자. 태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탐정 사무실 주소를 말했죠. 빨리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년 동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30분 후 태호는 탐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탐정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끝에서 땀이 배어났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그리고 태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와 하은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살아온 쌍둥이 자녀였죠. 강 회장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태호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태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한강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1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자신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11년을 살아왔습니다. 생일도, 첫걸음마도, 학교 입학도, 모든 순간을 자신은 함께하지 못했죠. 한강 둔치에 차가 멈췄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혼할 때 왜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1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 불륜 사진과 5억 원. 태호는 그것들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었죠. 지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성급했던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올랐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훈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바라보았죠. 신혼 때 지훈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서로를 사랑했고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죠. 어머니,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정말 진짜였을까요? 5억 원은 왜 지훈의 계좌로 들어갔을까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보였어요.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태호는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지훈이 아이들을 숨겼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파헤칠 것입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도 말이죠. 3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그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왕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호를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드디어 그날 오후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회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아직 회의가.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다시 하자. 태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탐정 사무실 주소를 말했죠. 빨리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년 동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30분 후 태호는 탐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탐정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끝에서 땀이 배어났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그리고 태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와 하은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살아온 쌍둥이 자녀였죠. 강 회장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태호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태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한강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1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자신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11년을 살아왔습니다. 생일도, 첫걸음마도, 학교 입학도, 모든 순간을 자신은 함께하지 못했죠. 한강 둔치에 차가 멈췄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혼할 때 왜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1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 불륜 사진과 5억 원. 태호는 그것들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었죠. 지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성급했던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올랐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훈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바라보았죠. 신혼 때 지훈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서로를 사랑했고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죠. 어머니,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이 정말 진짜였을까요? 5억 원은 왜 지훈의 계좌로 들어갔을까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보였어요.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태호는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지훈이 아이들을 숨겼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파헤칠 것입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왕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11년 전 내 이혼 관련 서류들 있잖아. 회사 금고에 보관된 거 전부 가져와줘. 왕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그 오래된 서류를요? 회장님 무슨 일이? 묻지 말고 가져와. 지금 당장. 태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책상 위에 먼지 쌓인 상자가 놓였습니다. 태호는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서류를 꺼냈죠.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내역,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줬던 증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훈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의 표정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어요. 이 남자는 누구지? 태호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태호는 이 사진을 사설탐정에게 보내 신원 조회를 의뢰했죠. 다음으로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혼 일주일 전 지훈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송금인은 익명이었습니다. 태호는 눈살을 찌푸렸죠. 왜 익명으로 보냈을까? 불륜 상대였다면 당당하게 보냈을 텐데.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호는 회계팀에 연락해 11년 전 자신의 계좌 내역도 조회했어요. 혹시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이혼 2주일 전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5억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이게 뭐지? 태호는 당시 어머니가 회사 자금 정리를 도와준다며 비자금 계좌 관리를 맡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어머니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집사가 문을 열어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세요. 사모님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너라.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태호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벗으며 태호를 쳐다보았어요. 뭔데? 11년 전 제 이혼 때 지훈이 계좌로 들어간 5억 원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기억하지. 그 여자가 불륜 상대한테 받은 돈 아니었더냐? 그게 제 비자금 계좌에서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같은 시기예요. 태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내가 처리한 거다. 회사 자금 정리하면서 말이야. 우연히 날짜가 겹쳤을 뿐이야.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건가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태호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어머니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11년 전 일은 다 끝났다. 그 여자는 돈 받아 챙기고 너를 배신한 거야. 왜 자꾸 그 일을 들춰내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어요. 태호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곧바로 탐정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사채업자였습니다. 11년 전에 폐업했고 지금은 해외에 있다고 하네요. 사채업자요? 태호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시 주로 도박빚 회수를 전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도박빚. 그 단어가 태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득 지훈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결혼 전부터 지훈의 친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장모님은 가끔 카지노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죠. 혹시 그 사채업자가 누구의 빚을 받으러 다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받은 5억 원, 사채업자와의 만남, 도박빚,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희망 보육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 길을 선택했죠. 보육원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민준이와 하은이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지훈도 보였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너희 곁으로 돌아갈 거야. 태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11년 전 서류들을 뒤적이며 단서를 찾았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작했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날 오후 태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아, 천천히 마셔. 목매이겠다.
태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지훈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죠. 지훈과 아이들은 태호가 앉은 곳에서 두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신문 너머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나 초코 케이크 먹어도 돼? 하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날인데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 아빠 생일이야.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11년이 지났는데도 지우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계셔. 하지만 분명히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태호는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른 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잠시 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원장님. 지금 잠깐 나와 있는데.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케이크 포장해서 보육원 가서 먹자. 네, 엄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케이크를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 일행이 카페를 나가자 태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지훈과 아이들은 택시를 탔고 태호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희망 보육원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낡은 빌라 앞이었어요. 지훈과 아이들이 내려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지훈이 사는 곳인가?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빌라는 오래되고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빌라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태호의 어깨를 툭 쳤어요. 태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5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도련님, 맞으시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어요. 어머니의 비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11년 전 퇴사한 그 비서였죠. 당신, 김 비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김 비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지훈 씨 근처에 살아요. 우연히 도련님을 봐서.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할 말이 있어요. 11년 전 일에 대해서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여기선 안 돼요. 제 집으로 가시죠. 바로 앞 건물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비서를 따라갔습니다. 김 비서의 집은 지훈이 사는 빌라 바로 옆 건물 1층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태호에게 차를 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제가 11년 전에 퇴사한 이유를 아세요? 아니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고만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내보내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뭘 알았는데요? 도련님의 이혼이 사모님께서 계획하신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은 지훈 씨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재벌가 며느리로는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혼을 시키려고 모든 걸 조작하셨습니다. 조작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 거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비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불륜 사진은 사람을 고용해서 찍은 거예요. 지훈 씨 어머니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훈 씨를 불러낸 거죠. 그리고 5억 원도 도련님 비자금 계좌에서 빼서 지훈 씨 계좌로 넣으신 겁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저를 협박하셨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도망치듯 퇴사했죠. 하지만 11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김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어머니가 정말 그랬다는 증거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당시 제가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입니다. 사모님의 지시사항,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계약서 초안들이 있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어요. 지훈 제거 계획, 비자금 이체 일정, 사채업자 섭외.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고 자신은 그 거짓말에 속아 지훈을 버렸던 겁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호는 파일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김 비서의 집을 나온 태호는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11년간의 거짓말이 모두 담긴 증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파일 속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메모들, 금전 거래 내역, 사채업자와의 계약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왕 비서, 태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왕 비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부터 어머니 댁 출입을 삼가겠다고 전해줘. 왕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쳐다보았지만 태호의 차가운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태호에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진동이 멈추자 곧이어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는 짧지만 명령조의 문자였어요. 태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오후가 되자 어머니가 직접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태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문을 쾅 닫으며 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태호야, 내가 요새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김 비서를 만났습니다. 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김 비서에게 받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툭 놓으며 말했어요. 11년 전 일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혼을 조작하셨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쩌겠다는 거냐? 지훈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어요. 아이들? 무슨 아이들? 제 아이들입니다. 쌍둥이요.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임신도 출산도 다 알았지.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정리했어. 그 여자가 너한테 못 오게 말이야. 뭘 어떻게 하신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친묵 계약서야. 그 여자가 직접 서명했어.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지훈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계약서에는 지훈이 아이들의 존재를 태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태호와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 형사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횡령과 배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친정어머니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했어요. 5억 원을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지훈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어뒀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해놨다고요.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서명했어. 아이들 지키려면 입 다물어야 했으니까.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뭘 하든 소용없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를 위해서야. 이제 그만 잊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쳐다보다가 몸을 돌렸어요. 생각 잘해봐. 그 여자 찾아가면 감옥 가는 거야. 어머니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훈을 찾아가면 어머니는 지훈을 고발할 것입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있으니 지훈은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영영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태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1년 전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았고 지금도 어머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잠시 후 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들어와. 태호는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왕 비서가 들어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 좀 찾아줘. 형법 전문으로. 왕 비서가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지만 태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된 횡령 사건을 뒤집을 사람이 필요해. 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어머니의 범죄를 증명해낼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되더라도 말이에요. 지훈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어머니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더라도 재벌가의 외아들이라는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태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 태호는 서울 최고의 형법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는 김 비서가 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긴장한 채로 변호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희망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증거로 어머니의 조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복사본이라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침묵계약서는 지훈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강요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횡령 조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5억 원의 흐름이 명확하게 지훈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죠. 지훈이 직접 나서서 증언해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었죠. 태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법으로도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온 태호는 차에 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왕 비서가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태호는 힘없이 집으로 가자고만 말했어요. 차는 어둑해진 거리를 달렸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태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지훈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꺼냈어요. 김 비서의 집 근처에 있는 낡은 빌라.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훈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죠. 다음 날 저녁 태호는 지훈의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초인종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죠.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나왔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쳤죠.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호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저는... 태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가세요. 제발.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가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모든 걸 알았다고, 어머니가 조작한 거라고, 지훈이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요. 닥치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11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고,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겨우 평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타나지 말라고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저를 버렸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라는 정갈이었어요. 다른 남자는 지훈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계약서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태호는 남자들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태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호는 저항했지만 둘이서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호 씨, 그냥 가세요. 제발이요.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호는 끌려가면서도 외쳤어요. 기다려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호는 차에 실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태호는 주먹으로 좌석을 쳤어요.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지훈도 아이들도 행복도 모두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태호를 쳐다보았어요. 경고했을 텐데 왜 그 여자한테 갔냐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지훈이랑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꼴 보기 싫다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내일부터 보육원 후원은 중단이라고, 그리고 지훈도 해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호가 정신 차릴 때까지라고, 그 여자를 완전히 잊을 때까지라고요. 어머니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법도 소용없고 어머니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거부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죠.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조차도요. 사흘 동안 태호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왕 비서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태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태호는 서재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정원이 보였어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훈도 아이들도 희망도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자신의 모습. 태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정말 끝인 걸까?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지훈과 아이들을 영영 잃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저예요. 김비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비서님?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지금 당장 제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호는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왕 비서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사흘 만에 나오는 모습이었죠. 회장님, 어디 가세요? 차 키 줘. 내가 직접 운전할게. 태호는 차 키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 비서가 무엇을 찾았을까요? 혹시 희망이 있는 걸까요? 30분 후 태호는 김 비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 비서가 급히 문을 열었어요.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도련님. 태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비서는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먼지가 가득한 상자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11년 전 퇴사하면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태호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의 비자금 관리 내역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침묵 계약서 원본이에요. 지훈 씨가 서명하기 전 초안도 있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침묵 계약서 초안을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협박 조항 추가, 증거 조작 완료, 변호사 매수 완료.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것만 있으면 사모님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태호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조작을 증명할 증거를 찾은 거예요.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김 비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겁이 났어요. 사모님이 무서웠죠. 하지만 며칠 전 도련님이 끌려가시는 걸 봤어요. 김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도련님과 지훈 씨,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태호는 김 비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도련님, 이제 싸우셔야 해요. 사모님한테 당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협박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겁니다. 네, 이제 끝낼 겁니다. 태호는 서류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김 비서의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나자고 했죠. 차를 몰며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한 전쟁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태호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태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기다려줘, 지훈아. 태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태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죠.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지훈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요. 태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의지였어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태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별빛을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지훈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세상에 알릴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태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죠. 한참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확신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원본 서류에 어머니의 필적까지 있으니 법정에서 충분히 통한다고요. 침묵계약서 초안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쓴 메모들이 명백한 범죄 의도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관리 내역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억 원의 흐름이 어머니의 계획대로 조작되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죠. 태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지훈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면 어머니가 바로 반격할 테니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선 횡령 혐의가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정 문서를 작성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어머니의 범죄를 고발하는 거죠.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하면 어머니가 함부로 지훈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묻자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고요.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틀. 단 이틀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머니의 거짓말도 협박도 모두요. 사무실을 나온 태호는 곧장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차를 보육원 근처에 세우고 담벼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하은이도 보였어요. 두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아빠가 곁에 가겠다고요. 그때 마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또 왔냐며 수상한 놈이라고 소리쳤어요. 경비원은 태호를 알아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태호는 황급히 손을 들어 보이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원이 계속 어슬렁거리면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태호는 어쩔 수 없이 차로 돌아갔어요. 경비원의 잔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태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태호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변호사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론 쪽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정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주요 언론사에 다 연락을 했다고요. 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1년간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하지만 태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때 태호는 어머니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호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오랜만이라고 정신 차렸냐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태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과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럼 이 일을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그 여자는 태호 인생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니 선택입니다. 자수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공개하든지요.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하냐며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요.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내일 정오까지 답을 주세요. 자수하지 않으시면 모든 걸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겠냐고. 나는 내 어머니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의 할머니이기도 하시죠. 태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호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서재에 앉아 지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11년 전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 내일이면 다시 지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안아볼 수 있을까요? 태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11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태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단상 위에는 태호와 변호사, 그리고 김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그룹 강태호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11년 전 이혼이 어머니의 조작이었다는 것, 전 부인 서지훈 씨가 억울하게 협박받았다는 것,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 서류들을 공개했습니다. 침묵계약서 원본, 비자금 관리 내역서, 어머니의 필적이 담긴 메모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경찰이 어머니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도 함께 갔어요. 거실에서 어머니는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일어섰어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죠. 태호야. 어머니가 작게 불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에게 손목을 내밀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놀라서 맞이했습니다. 지훈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불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지훈 씨,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1년이에요. 11년 동안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태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운동장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하은이도 보였어요. 지훈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달려왔어요. 태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예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너희 아빠야. 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아빠요? 태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하은이가 먼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호의 볼을 만졌어요. 아빠 보조개. 저랑 똑같아요. 태호는 웃음과 함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민준이도 주저하다가 태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호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11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태호는 한 팔로 지훈까지 안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의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들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지훈과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민준이와 하은이는 처음 보는 아빠에게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태호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줬습니다. 11년 동안 못해준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준이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하은이는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손자들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기회를 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참회한 후에요. 3개월 후 태호와 지우는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민준이와 하은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아이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부모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식이 끝나고 태호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11년 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했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민준이와 하은이가 부모에게 달려왔습니다. 태호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 올렸어요. 지훈이 옆에서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11년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